이제 281쪽에 102번으로 갑니다. 자, 10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되어 있네요. 자, 1번. 자, 본등기를 하기 전에 이제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안 봐요. 항상 이 보유기간은 본래 등기에 대해서만 적용되게 돼요. 두 번째. 자, 거주 또는 보유기간 중에 소실, 도계, 노후로 인해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의한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제외합니다. 에는 그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그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한다는데 조심할 게 이제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멸실될 때까지 기간, 그 다음에 재건축이 돼서 팔 때까지 요 기간만 합치는 거지 중간에 공사기간은 절대 합치지 않아요. 그래서 공사기간은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 틀렸고요. 세 번째. 자, 동일세대원 간의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한다. 그렇죠? 네 번째. 제3분할 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유권을 이전해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혼 유자료면 이제 받은 날부터 따지는 거고 제3분할은 당초 취득일로부터 공동 소유로 보기 때문에. 5번. 자, 보유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 재건축 후에 보유기간을 다 통산한다. 이게 위에 거와 똑같은 건데 역시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죠. 이게 잘못되네요. 정답이 두 개인데 그래서 2번도 있고 밑에 5번도 답이어서 둘 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5번. 그래서 항상 공사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답이 2번, 5번 두 개가 되겠죠. 자, 103번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103번 갑니다. 자, 다음은 역시 마찬가지 1세대가 양도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기간에 제한받지 않는 거다. 틀린 건데요. 1번. 자, 주택법상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1년이다. 안 돼요. 항상 임차 1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 1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 돼야만 비과세 가능하게 돼요. 두 번째, 주택 및 그 부토지의 전부 일부가 협의 매수 등으로 수용됐다. 자, 수용되면 아예 기간 제한이 없죠. 자, 세 번째, 해외 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요하는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신혼이 출국합니다. 이 출국하는 것도 아예 기간 제한이 없죠. 단 조건이 붙어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해야 하고 또 출국일부터 적어도 2년 내는 양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한 주택을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을 위해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해야 하면 마찬가지죠. 이 경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보유기간은 관계없다 해서 학교의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은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자, 5번도 이제 아예 기간이 없죠.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관계없죠. 단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적어도 2년 내는 양도가 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04번도 가볼게요. 양도 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올바른 겁니다. 첫째,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비과세 받아요. 그래서 항상 주택은 대원칙이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2년 이상 보유가 원칙이니까 그 요건만 되면 항상 비과세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1년 이상 보유 6개월 거주한 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취약상, 질병상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다. 자, 맞아요. 학교의 취약이나 질병 요양 같은 건 분명히 2년 이상 보유 안 해도 비과세가 돼요. 단 최소한 1년 이상은 거주해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애기 끼케바이 6개월 거주했으니까 안 돼.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세대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일부가 수용될 경우 양도에 해당함으로써 2년 미만 보유시 과세된다. 이 수용되는 것은 이제 강제적 양도이기 때문에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전부 다 비과세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다 틀렸고. 네 번째, 1주택을 소연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해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 시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걸로 봐서 비과세 규정 적용한다. 안 돼요. 상속되면 무조건 일반 주택이 먼저 양도돼야지 절대 상속주택이 먼저 양도되면 안 돼요. 반드시 일반 주택이 먼저 양도되어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5번. 자,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양도주택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인데 아니에요. 적어도 처분 시점에 양도 시점에는 최소한 2년 이상 보유는 돼야 돼요. 그래서 양도 시점에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답이 1번이 되겠고요. 자, 105번 한번 해보시고요. 자, 10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06번 갑니다. 다음은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이 좀 틀린 건데요. 자,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갑시가 주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이게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된 거예요. 그럼 지금 팔면 당연히 비과세 되겠죠? 근데 이 주택이 이번에 철거되고서 입주권을 받게 되었어요. 입주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얘를 팔면 당연히 비과세 돼요. 왜 비과세냐면 어차피 종전에도 비과세 요건 갖췄으니까 다시 똑같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똑같이 비과세는 해준다 이거죠. 절대는 대신 조건이 어떤 주택도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럼 입주권을 받자마자 집을 샀다고 하면 이 집산날부터 일정 기간 내 입주권이 처분돼야 돼요. 몇 년 내 처분이야? 3년 내입니다. 집산날부터 3년 내 입주권이 처분돼야만 이때 비과세가 성립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보지 1번. 자,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혹은 인가를 전에 기존 주택을 철거하는 때는요. 기존 주택의 철거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한다. 그죠? 두 번째,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로 인해서 주택 재건축이나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조합원 입주권을 한 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5번,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에 그 조합원 입주권 양도한다. 2년 내가 아니고 몇 년? 방금 전에 3년 내, 집 산 날부터 3년 내 저 입주권이 처분되어야 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5번. 자, 이제 107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현행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건데, 양도세에서 고가주택은 무조건 이제 실지 양도가액이 9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이죠. 그래서 양도했을 때 9억까지 비과세 초과된 건 과세가 됩니다. 7번, 양도 소득세에 있어서 주택과 부수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의 합계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와서 9억 초과분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80%에서 1주택은 최소 24,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양도 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을 이혼 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배우자가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위자료를 지급받은 배우자의 보유기간은 이혼 위자료를 받은 배우자의 보유기간과 통상한다. 아니에요. 저희가 조심할 게 가령 남편과 부인이 이 남편과 부인이 이 남편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남편과 부인이 이혼하게 되면 항상 두 가지가 발생해요. 위자료가 발생하고 재산 분할이 발생하죠.
그럼 이때 보유기간은 위자료는 어차피 세법상 양도에 속하는 거예요. 즉 주인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위자료 받은 날, 위자료 받은 날. 그래서 그 받은 날부터 쉽게 이제 등기일이죠. 그래서 받은 날이 등기일인데 그 등기일로부터 기간을 따지게 돼요. 근데 제3분 날 되면 얘는 당초 취득한 날, 당초 취득일로부터예요. 당초 취득일로부터 그 기간을 판정합니다.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간을 판정해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답이네요. 5번. 자, 고가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 갖춘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을 때 양도 차익은 그 본래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이 9억입니다. 그걸 이제 공식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써야 돼요. 원래 자, 양도 차익은요. 뭐분의 이미 나와 있는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빼기 9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공식에 넣어서 적용돼야죠. 정답이 4번이 되겠지요. 자, 108번으로 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겁니다. 아닌 거. 1번. 자, 서울특별시에 소유하는 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고 그 기간 동안 1년 거주했다.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왜냐면 전국 어느 지역이든 간에 무조건 2년 이상 보유가 대원칙이죠. 두 번째, 자, 부산광역시에 있는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1년 6개월 전에 전원이 다 해외 이주로 이사를 갔대요. 자, 해외 나갔으니까 아예 기간 제한이 없죠. 세 번째, 대전광역시에 있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6개월 동안 거주하던 중 양도한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이사를 갔대요. 안 돼. 지금 학교의 취역이나 근무상 형편은 최소한 1년 이상은 거주해야 돼요. 보유가 아니고 1년 이상 거주했을 때만 그에 해당됩니다. 거주해야 돼요. 거주. 틀렸고. 네 번째. 자, 광주광역시에 있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로부터 6개월 전에 2년 동안 해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했다. 마찬가지 외국 나가는 거야. 외국 나가는 거니까 아예 기간 제한이 없죠. 그죠? 5번.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1년 전에 취득해서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7년 가능하죠. 그래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잘못된 건 3번이 되겠죠. 3번. 자, 또 가봅시다. 뒤에 109번 갑니다. 되게 많네요. 비과세 문제가. 자, 소득세법상 자, 거주자의 양도 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에다 옳은 거 맞는 겁니다. 1번. 자,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합니다. 단 출국일로부터 3년 되는 날에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아니죠. 2년 내죠. 출국일로부터 2년 내는 양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은요, 양도 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고로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본래는 미등기면 미등기인데 지금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했대요. 불가능한 거는 부득이하게 등기 못한 거니까 세법상은 등기된 거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답이고요. 세 번째. 자, 직장의 변경이나 의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나 군으로 이사를 갔대요. 가면 6개월간 거전 1주택 양도는 비과세입니다. 아니에요. 학교에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은 최소한 1년 이상은 거주했어야만 비과세 가능하게 돼요. 틀렸고. 네 번째.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 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 차익 전부가 비과세입니다. 전부가 아니고 항상 양도 금액 중에서 9억까지 비과세, 9억 초과된 것만 과세가 돼요. 그래서 틀렸죠. 그죠? 5번. 자,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이가 큰 편에 3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 이하죠. 4분의 1 이하인 경우 비과세입니다. 4분의 1 이하일 때만 비과세하게 돼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제 110번은 뭐 해보시고 이제 111번으로 가볼게요. 111번. 자, 111번은 겸용주택에 대한 얘기인데 보죠. 1세대 1주택의 요건 갖춘 거주자가 다음과 같이
단층 겸용주택이에요. 단 도시지역 내에 있답니다. 이걸 7억 원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 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을 구해봐라. 자 보니까 건물 주택이 그 80제곱미터인데 제곱미터 좀 이상하게 됐네요. 80제곱미터입니다. 상가가 120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토지가 800제곱미터인데 일단 양도세는요 이 겸용주택 얘기를 해요. 양도세에서 이 겸용주택은 무조건 면적을 갖고 따져요. 면적 가지고 판단해요. 그래서 주택의 면적이요 상가 면적보다 크면 이때 전체가 다 주택에 해당됩니다. 근데 반대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때는 안 분합니다. 어떻게? 주택은 주택이 되고 상가는 상가가 돼서 각각 안분해서 적용하게 돼요. 그럼 지금은 보니까 자 단층 건물이고요. 자 총 건물이 200이에요. 200인데 그 중에서 주택 면적이 80이고 상가 면적은 120이에요. 총 토지는 800이고 이때 자 이제 과세 비과세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 문제는 이제 과세 면적 구하는 건데 자 일단 볼게요. 그럼 비과세 면적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과세 면적 나오겠죠. 그럼 주택 부분은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건물 부분은 요 180이 비과세가 되고 건물 120은 과세가 돼요. 그럼 땅땡이는 어떻게 해요? 이 땅땡이는 건물의 면적 비율로 안 분하면 돼요. 그럼 주택부터 가면 자 총토지 800이에요. 800 곱하기 총 건물이 200이네요. 200분의 주택 80. 그럼 4 이렇게 하면 320 나오네. 320. 그 다음에 과세 면적은 총 토지 800이에요. 곱하기 총 건물 200분의 상가 건물 120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 480이네요. 그럼 일단 과세 면적이 건물 120, 토지 480이에요. 건물 120, 토지 480이 과세 면적에 해당됩니다. 근데 조심할 게 지금 문제가 이제 도시지역 내라고 했죠. 도시지역 안에 있는데 한 가지를 덧붙여 얘기할게요. 특히 이 주택용 토지 면적은 면적에 제한이 있어요. 어떻게? 도시지역 내에 있으면 건물, 주택 면적의 최대 5배까지입니다. 5배까지. 그럼 8호 하면 400인데 400까지만 비과세예요. 근데 그나마 320이니까 문제 없지만 그럼 얘가 만약에 400이 한도인데 계산된 게 420이다. 420이라고 가정하면 400까지 비과세가 초과된 20은 과세예요. 초과된 20은 과세 대상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정답은 3번이죠. 건물 120 과세, 토지 480인 과세 면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113번으로 가봅니다. 113번으로 가볼게요. 자, 농지 교환 분합인데 이거 아까 했었던 건데 그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이가 4분의 1이야. 그 다시 한번 좀 적어봅시다. 어쨌든 농지가 교환되거나 분합이 되면 이제 비과세 가능한데 자,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 즉 사유적 요건과 자, 금액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돼요. 사유가 네 가지죠. 넷 중에 하나. 첫째는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 첫째,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셋째, 경작상입니다. 경작상 교환. 경작상은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3년 이상. 뭐 합니까? 거주, 경작해야 돼요. 3년 넘게 거주, 경작해야 돼요. 넷째, 각종 법령에 의해서 교환하거나 분합한 경우입니다. 넷 중에 한 가지고, 자, 금액 요건 갖춰야죠. 어떻게? 쌍방은 토지가액의 그 차액이요. 둘 중 큰 금액에 4분의 1 이하입니다. 이런 상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차액이 큰 편에 4분의 1. 이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럼 보죠. 자, 법령에 의해서 경작상표에 의해서 갑소유의 A 농지입니다. 가액 10억 원입니다. 을소유 B농지입니다. 가액 Y원이에요. 알 수 없어요. 교환할 경우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은 단 A농지 가격은 B농지 가격보다 크대요. 이게 이제 답 나온 거 이게 크대요. 크고 3년 이상 거주 경작했다. 그럼 경작상 교환했고 3년 경작했대. 그럼 금액 요건만 따져보면 됩니다. 지금
그럼 지금 보니까 자, 토지가 있어요. 이런데 자, 갑토지는 10억 원입니다. 10억. 10억. 을토지는 와이어 날 수 없대. 모른대요. 근데 어쨌든 문제가 보니까 갑토지 금액이 을토지 금액보다 더 크답니다. 그러면 크니까 이 큰 금액의 4분의 1. 그럼 10억이면 4분의 1이면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그럼 이 4분의 1이 된 이 금액하고 이 차액하고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크든가 같으면 돼요. 결국은 맨 우측 항이 2억 5천 나와야 돼요. 어쨌든. 왜? 10억에 4분의 1이니까 2억 5천 나와야 돼요. 무조건 2억 5천 나오면 돼요. 그럼 답 2억 5천 나오면 하나밖에 없네. 몇 번? 1번입니다. 그죠? 그럼 그 왼쪽 항이 얘하고 같든가 작아야 돼요. 2억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114번 더 가봅니다. 자, 소득세법상 농지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 소득세와 관련해서 괄호안에 들어갈 내용 중 옳은 겁니다. 첫째, 박스 보니까 자, 경작상표에 의해서 농지를 교환했어요. 또 이때 교환에 의해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자, 몇 년 이상, 3년 이상이죠.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입니다. 이때 새로운 농지 취득 후 몇 년 이내에 3년 내에 똑같아요. 이내에 수용 등으로 인해서 교환되는 게 포함이에요. 그래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 차이가 큰 편이 얼마? 아까 4분의 1 이하입니다. 4분의 1 이하일 때 비과세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죠. 정답 4번. 자, 이제 115번 가봅니다. 자,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나 감면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 중 자, 틀린 겁니다.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경우로서 쌍방 토지가액의 차이가 큰 편의 4분의 1 이하라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농지 대토시 양도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새로운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돼요. 반드시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경작상표에 의해서 농지를 서로 교환할 경우 교환에 의해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 외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 예정지 지정로부터 3년 지난 농지는 비과세인데요. 반드시 유예기간, 법정 유예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지나면 다 과세가 됩니다. 5번, 비과세나 감면 요건 충족한 농지입니다. 또 8년 경작한 농지입니다. 이어도 미등기 양도일 땐 비과세나 감면받을 수 없다. 아니에요. 저희가 이 농지에 대해서만큼은 법률을 관대합니다. 관대하기 때문에 미등기여도 세법상 등기된 것을 인정해서 똑같이 비과세 해주게 된다고 합니다. 정답은 5번이겠네. 그죠? 받을 수 있다. 자, 116번 한번 볼게요. 하나. 자,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에 의해서 자,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입니다. 자, 틀린 건데 어쨌든 제가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는 양도세가 감면돼요. 그죠? 그래서 1년에 1억, 5년 동안 최고 3억 원까지 양도세가 감면되게 됩니다. 그죠? 자, 1번. 자,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해야 한다. 즉 예를 들면 뭐 농지 원부라든가 농지 경작 증명원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하나여 자경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부인 소유 농지를 같은 세대원인 남편이 작용한 경우는 자경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게 법률상 그렇습니다. 이게 법상 그런데 실상은 뭐 누가 짓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걸. 그죠? 법상 그래요. 법상만 그럽니다. 세 번째, 양도일 현재 농지는 논박 과손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에 대요.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에 따라서 사업소득 또는 농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또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농가법 소득은 제외예요. 어쨌든 그런 거 다 빼고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면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은 피상속인의 거주 또는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게 뭐냐면
결론만 얘기하면 연소득이 농가소득을 제외한 여타 근로소득이나 여타 사업소득이 3,700 이상인 자는 감면 못 받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소득이 있으면 그 기간은 8년 기간 산정할 때 제외한다. 그럼 나는 계속해서 그 소득이 있다? 그러면 해당 없겠죠. 그죠? 그래서 3,700만 원 이상 요것만 지금 기억합니다. 5번. 자, 증여받은 농지의 자격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해서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가 아니고 이제 당초 내가 증여받은 날부터 그 기간을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잘못된 거 5번이에요. 5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118번으로 가봅니다. 118번으로 갈게요. 자, 소득세법상 양도 소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겁니다. 첫째, 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죠? 그래서 국내 것도 과세가 되고 물론 국외 것도 과세가 됩니다. 두 번째,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경우 국외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합니다. 그죠? 세 번째,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합니다. 네 번째,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한다. 아니야. 저희가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과세하지 국외 소득은 절대 과세하지 않죠. 틀렸고요. 5번, 출국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대손이 출국합니다. 이때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 동주택이 양도된 경우 비과세하죠. 그래서 항상 해외에 나가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돼요. 다만 조건 출국일로부터 적어도 2년 내는 양도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119번으로 가볼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 소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겁니다. 1번. 자, 법령으로 정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과 등기된 주택과 그 밖에 등기된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한 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 주택 양도할 경우 법정 요건 갖춘 비과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법령이 정한 장기할부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할 경우 그 취득과 양도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과 인도일과 사용 수익일 요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게 됐을 때 그 양도 시기에는 그 양도세는 포함하지 않죠. 실제 매매 대금만 갖고 양도 시기를 따지게 됩니다. 네 번째, 국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인이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양도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것 중에 물납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답 4번이고 5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내 소재에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에 양도했으면요. 양도 시기를 달리했으면 기본공제는 항상 250만 원씩 가능해요. 그래서 연 250만 원씩 그것도 소득별로입니다. 자산별로가 아니고 소득별로 각각 250만 원씩 공제가 되게 됩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죠. 4번. 자, 그 다음 120번인데 120번은 요건 아까 했어요. 제가 이제 이중계약, 비과세 받는 데가 이중계약 했으면 걸렸다. 그럼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실직을 가액하고 계약사상 금액에 차액하고 그 다음에 산출세가하고 둘 중에 어떤 거?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뺀다. 그럼 얘가 그 문제인데 아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이제 121번으로 가봅니다. 121번. 다음 중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서 양도소득세에서 원칙적인 불이익이다 옳지 않은 건데 일단 미등기 내면요. 첫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요. 두 번째, 기본공제도 없어요. 세 번째, 70% 중과당해요. 네 번째, 비과세나 감면 같은 것도 안 돼요. 그 네 가지 불이익을 받아요. 다 첫째, 장기보유 공제 없고 기본공제 없어요. 그렇죠? 둘째, 70% 중과당해요. 셋째, 비과세나 감면 같은 것도 해당이 없습니다. 근데 미등기여도 해주는 게 있어요. 예정신고 납부, 그 다음에 필요경비 계산공제 0.3% 이건 해줘요. 그래서 계산공제하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 해줍니다. 물론 분할 납부도 해줘요. 그래서 1번
예정신고 납부 규정하는데 해준다니까. 그래서 예정신고도 해주고 분납도 해주고 다 해줘요. 또 필요경비 계산공제도 0.3% 인정해 줍니다. 두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안 하는데요. 세 번째, 기본공제 없대요. 넷째, 비과세나 면제 안 해줘요. 다섯 번째, 70%를 중과당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22번 갑니다. 다음 중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거냐? 첫째,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대토했어요. 농지인데 농지는 관대하다니까요. 미등기에도 다 등기된 것도 봐줍니다. 두 번째, 공사 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 구획 환지 처분 공고 후에 양도했다. 이건 안 돼. 환지 처분 공고 이전에 양도해야지. 이후에 양도하면 미등기예요. 환지 처분 전에 양도하면 그때는 부득이 등기도 못한 거니까. 근데 후는 미등기예요. 세 번째,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그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할부 조건은 등기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겠죠. 네 번째,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에요. 자, 등기 불가능했죠? 다만 이 4번은 1세대 1주택에 한정됩니다.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미등기여도 등기된 것도 인정해줘요. 5번, 8년 이상 작용한 농지입니다. 농지는 관대하다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가능하겠죠. 정답 2번입니다. 자, 또 넘겨볼게요. 자, 이제 123번 갑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2011년도 3월 20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 청산한 경우 6월 30일까지 예정신고한다. A. 부동산은 일반적인 경우 예정신고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양도 1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이면서 2개월 돼요. 그러면 양도교지에 보니까 3월 21일 3월 20일 날 양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양도 일속은 달의 말 3월 30일부터 이때부터 2개월 내니까 그죠? 2개월 내니까 언제 4, 5월 30일 이때까지 요 기간에 신고. 요 기간에 신고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확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600만 원인 경우 600만 원 분납할 수 있다. 그죠?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 금액이 분납이 되어서 600만 원이 분납되게 됩니다. 답이고. 셋째, 예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인 경우 분납할 수 있다. 아니요.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납할 수 있죠. 네 번째,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해야 된다. 아니요. 양도 차익이 있건 없건 양도 차손이 있건 없건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는 해야 합니다. 5번, 예정 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과세 표준이 없으면 확정 신고한다. 아니라니까. 신고할 게 있건 없건 반드시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죠? 네, 정답 2번. 자, 똑같은 거 합시다. 124번 갑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1번. 자,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그 양도를 속하는 다른 말에서 2개월 내에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 경우 토지가 됐건 건물을 내건 언제까지 양도 1일 속하는 그 달의 말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두 번째, 양도소득세는 물납되는 경우 없어요. 분할 납부만 됩니다. 셋째, 양도했는데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는 양도세 예정 신고할 필요가 없다. 아니라니까. 세금 낼 게 있건 없건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 답. 네 번째,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경우는 가산세는 적용해요. 아니,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으면 납부불 성실 가산세는 부과합니다. 5번, 자, 부당무신고 부당하대요. 그럼 전부 다 얼마입니까?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붙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물론 이 5번이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당이면 60%까지 매기기도 해요. 근데 지금 국내 거니까 40%만 매기겠죠. 자, 126번 갑니다. 이제 126번. 125번 됐고요. 126번. 자, 다음은 양도소득세에서 자, 신고와 납부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겁니다. 1번.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 당첨권을 유상양도하고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는 때는
그 산출된 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런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라는 건 없어요. 그런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두 번째,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그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는 그 허가 1에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당해년도에 양도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년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그렇고요. 네 번째, 거주자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담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분납이 돼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 금액이 분납되고 1,000만 원 초과했다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이 분납되게 됩니다. 5번, 자, 부담보 증액이 올해 신설된 건데 잘 봐야 됩니다. 부담보 증액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기간은 양도일 속한 달의 말부터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양도는 2개월인데 부담보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몇 개월 내요? 3개월 내에 신고는 해야 됩니다. 됐죠? 자, 128번 가봅니다. 128번 넘어갈게요. 자, 갑이 등기된 국내 소재 공장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겁니다. 다만 갑은 소득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이며 기한의 연장은 없다. 1번 2017년도 5월 15일, 3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기한은 6월 15일이다. 틀렸죠? 아까도 있지만 5월 31일까지입니다. 두 번째, 부당부 신고 가산세는 20%예요. 부당은 40%예요. 세 번째,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 무신고 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아니에요. 예정신고 때 가산세부터 확정신고 때 다시는 가산세 붙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예정신고 납부를 할 때 납부한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 양도소득세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금액을 산출세율로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5번 확정신고 기간 언제부터 언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항상 확정신고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거 나왔죠? 4번. 자, 129번 가볼게요. 갑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대해서 2017년 1월 31일 을과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때 2017년도 2월 28일 매매 대금을 모두 수령했고 5월 30일 허가를 받았대요. 예정 신고 언제까지 하냐? 언제까지예요? 허가 1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죠. 그럼 허가 받은 게 언제? 5월 30일이에요. 그럼 5월 30일이면 5월 30일 속한 달의 말 5월 31일부터 2개월 내 6, 7, 7월 30일까지 요 기간에 신고 납부해요. 이 기간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7월 31일까지. 그렇죠. 정답이 3번. 이런 거 나오면 좋겠는데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131번 가볼게요. 130번도 해보시고 131번. 자, 거의 비슷한데요. 자,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갑이 2017년 5월 15일에 토지입니다. 단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있어요. 허가구역 외에 있네. 외에 있고 양도하였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1,500만 원이다. 이때 이 토지의 양도소득 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단 과세기간 중 당해거래 외에 다른 양도거래 없다. 1번 2017년도 7월 30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맞죠? 왜냐면 5월 15일 양도했으니까 그 5월달에 속한 달의 말 5월 30일부터 2개월 내 6, 7까지. 2번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없다. 아니에요. 예정신고가 먼저 돼야 돼요. 예정신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확정신고를 또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는 거지 예정신고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하는 거 없어요. 그 상태가 되면 예정신고 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 번째, 예정 신고하는 경우 양도세 분할 납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예정 신고를 하는 경우는 확정 신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5번, 토지가 법률에 따라서 수용된 경우 양도세 물납을 허용할 수 없다. 절대 양도세 물납 없어요. 절대 물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 자, 130번 가죠. 다음 중 201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분에 대한 양도세 예정 신고 납부 기간 다른 거 찾아봐라. 다른 거 주식밖에 있어요. 주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반기의 말일부터 2월입니다. 언제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입니다. 나머지 뭐 부동산, 기타 자산, 부동산 원리 다 똑같아. 다만 주식만 언제까지? 그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겠죠. 자, 이제 133번 가죠. 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입니다. 맞지 않은 거 1번.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분명히 예정신고가 먼저입니다. 다만 당해년도에 누진세율의 적용 대상, 쉽게 뭐 토지 건물 같은 건데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원래 예정신고하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예정신고를 할 때 토지나 건물 등을 각각 신고했다 이거예요. 각각. 그럼 나중에 어떻게 누적 합계해서 한꺼번에 신고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양도 1. 다음 거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는 허가입니다. 이 속한 연도엔 항상 다음 연도예요. 양도년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돼요. 세 번째, 거주자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게 부당무신고라네. 부당무신고는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죠. 네 번째, 거주자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한 자는요,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그렇죠. 5번, 방금 얘기했던 건데, 거주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100분의 40이다. 국제거래는 100분의 60이죠.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수반되게 됩니다. 그렇죠. 정답이 5번이 돼요. 5번. 자, 이제 134번도 가볼게요. 한번. 자, 또 나옵니다. 신고 납부인데 다음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겁니다. 1번. 자, 주식이나 출자집을 양도할 경우 양도를 속하는 반기입니다. 분기가 아니고 반기. 얘도 바뀐 거래. 말로도 2개월 내 신고합니다. 이때 양도 차익 여건에 양도 차손이 있어도 신고해요.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두 번째, 2017년도 1월 20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의 잔금을 청산하고 2017년도 2월 20일 토지 허가를 받았다면 예정신고는 3월 31일까지다. 왜요? 그죠? 항상 허가가 잔금보다 앞에 있으면 잔금 기준으로 2개월 내가 되고요. 허가가 잔금보다 뒤에 있으면 허가일 기준으로 2개월 돼. 그럼 지금은 잔금보다 허가가 뒤로 빠졌으니까 이제 허가 1일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냅니다. 언제까지예요? 그죠? 2월이니까 3, 4,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답. 세 번째, 거주자가 예정 신고할 때는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 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신고 납부해요. 즉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이나 감면받는 금액 이거 있으면 다 빼요. 빼내고 나머지 금액이 납부세액이 돼요. 4번, 과세기간에 과세표준 여건이나 결승금 있는 경우도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5번, 예정 신고를 한 자는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아까 본 거죠. 당해년도에 누진세를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해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 소득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반드시 확정 신고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지금 쉬었다가요. 이제 135번부터 나머지 거 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쉬었다 하겠습니다.